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도록 제도를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양한 의견 수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검찰을 비판해온 임은정 검사를 사례로 들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을 뺀 조국 일가 수사팀을 만들자고 검찰에 제안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는 법무부와 검찰의 파워게임 집중 분석합니다.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동양대학교에서 함께 FC를 빼낸 한국투자증권 직원이 조국 장관을 3번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FC를 옮겨달라는 정 교수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말도 했습니다. 미국 동부해안에서 사고를 당한 화물선에서 마지막으로 구조된 한국인 선원을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41시간을 버텨낸 심경을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그 말만 있습니다. 정부가 일본을 WTO에 제소했습니다. 일본이 자유무역 원칙을 3가지 측면에서 위배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아베 총리는 한국을 자극해온 고노 외무상을 방위상에 기용하는 등 우익 내각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임 사흘째를 맞은 조국 법무장관 오늘 2가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검찰은 특수부 수사를 줄여라. 그리고 검사의 비리를 감찰하겠다. 법무장관과 그 배우자가 수사 대상이 된 초유의 사태 속에 생긴 일입니다. 검찰은 조국 장관의 검찰 압박으로 받아들였고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올 추석 연휴 때도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조국 장관 일가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동안 걱정했던 조국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이 물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첫 소식 우현기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 특수부가 주도하는 직접 수사를 줄여야 한다고 줄곧 주장했습니다. 특수부가 지금 너무 크다. 그래서 특수부 인력이나 조직을 축소해야 된다는 점 동의하고 있습니다. 취임 사흘 만에 내놓은 검찰개혁 실행 방안도 검찰 직접 수사 축소였습니다. 대신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형사부와 재판 업무를 맡은 공판부를 강화 우대하도록 한 것입니다. 취임 일성으로 강조했던 검찰에 대한 감독 기능 강화 뜻도 확인했습니다.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찰 활성화를 지시하며 대검 감찰본부장 임명도 재촉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감찰권과 함께 인사권을 앞당겨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입니다. 조 장관이 장관 고유 권한 행사를 빌미로 윤석열 검찰총장 견제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별수사 축소 명분을 내세우는 동시에 감찰권과 인사권 행사로 검찰 주요 요직에 발탁돼 있는 이른바 특수통 위주의 윤 총장 측근들을 재배치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조 장관이 오늘 그동안 조 장관 일가 수사를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해온 임은정 부장검사를 지목해 개혁 의견에 참고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런 해석의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검찰개혁을 앞세운 조 장관과 공정수사를 앞세운 윤 총장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조금 전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조국 법무장관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야 한다면서 콕 집은 검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조국 장관 부인 수사를 놓고 검찰이 폭주하고 있다면서 비판했던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죠.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평소 검찰 내부 비리 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임은정 검사. 검찰이 브레이크가 없까 파열된 장치로 폭주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제도 개혁을 해야지만 성추행이나 이런 간부들의 갑질, 업무에서의 검찰권의 남용 이런 게 근절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임 검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조 장관의 부인보다 검찰 내부 비리를 더 독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검찰의 폭주를 국민이 감시해야 한다고 적은 겁니다. 이 때문에 조 장관이 자신과 관련된 수사를 비판한 임 검사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임 검사는 오늘 조 장관이 자신을 지목한 것에 대해 평소 소신대로 검찰개혁을 위해 법무부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 일각에서는 평소 자신의 소신을 강하게 주장해온 임 검사가 검찰개혁 전면에 나설 경우 내부 반발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네, 조국 법무장관을 보좌하는 핵심 간부를 꼽자면 법무차관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이 최근에 검찰 간부에게 조국 일가 수사에서 검찰총장을 배제하자 이렇게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조국 장관은 나는 몰랐었다고 해명했지만 검찰 내부에선 사실상의 수사 개입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법무부에서 검찰총장 제외한 특별수사팀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보도 받으셨나요? 저는 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예민한 시기인 만큼 다들 언행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 제안에 대해 보고받은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무부도 일부 간부의 개인적인 의견 제시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조 장관 취임식 당일 법무부 고위 간부 2명의 한 목소리 제안이 발단이 됐습니다. 조 장관 취임식 당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인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조 장관 일가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고 수사 지휘나 보고를 받지 않는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겁니다. 그런데 김호수 법무부 차관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임식에 참석한 강남일 대검 차장에게 윤 총장을 배제한 수사팀 구성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보고를 받은 윤석열 총장은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법무부의 부당한 수사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치적 타협이 통하지 않는 윤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싶은 심리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힘 빼기 시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수사 소식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는 동양대학교 연구실에서 PC를 꺼내갔죠. 그때 평소 재산 관리를 맡았던 한 증권사 직원이 경북 영주까지 동행했었습니다. 이 증권사 직원은 검찰에서 나는 조국 장관을 지금까지 3차례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하나 더 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그동안 자문료를 매달 200만 원씩 받아온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관련 투자 상황도 이 증권사 직원에게 상담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과정을 모른다고 밝혀왔습니다. 조국 패밀리가 펀드 지배한다. 저거 사실이면요,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그죠? 네, 제가 전혀 관여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을 관리한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 씨에게서 조 장관을 3차례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당시 만남에 대해 진지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장관이 부인 정 교수가 투자한 펀드 운용 내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증권사 직원을 만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검찰은 또한 정 교수가 자문료를 받아온 회사 WFM에 대해 김 씨에게 투자 상담을 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WFM은 조국 가족 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운용한 펀드 3개 중 하나가 실제로 투자한 업체입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가 WFM 투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며 조심하고 신중하라는 일반적인 조언 정도로 대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투자를 상담한 WFM이 가족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와 연계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증권사 직원은 왜 밤 11시에 경북 영주까지 내려가서 무언지도 모를 컴퓨터를 차에 싣고 왔을까요? 자, 바로 이 밤 11시 상황은 정경심 교수가 이렇게 CCTV에 찍히기 전날 밤 상황이었습니다. 이 증권사 직원은 지난 5년간 정경심 교수의 재산을 관리했는데 그는 VIP 고객이었다. 그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김철웅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고액 자산가를 따로 맡아 관리하는 김모 씨에게 정경심 교수는 5년 전부터 VIP 고객이었습니다. 김 씨는 검찰에서 동양대 압수수색 사흘 전인 지난달 31일 오후 정 교수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정 교수가 컴퓨터를 들고 나와야겠다. 필요한 게 있으니 영주에 가자고 말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오후 11시쯤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에 도착해
컴퓨터를 빼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정 교수가 컴퓨터를 갖고 있어라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지시했다고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 교수는 동양대 근처 자택으로 향했고 자신은 차 트렁크에 컴퓨터를 넣어 서울로 되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VIP 고객의 요구는 거절할 수가 없다면서 컴퓨터 안에 뭐가 있는지 몰랐고 따로 건드리지도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컴퓨터 반출 행위가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네, 검찰이 조국 장관의 어머니지요.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의 자택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7일, 그러니까 대대적인 1차 압수수색이 있었던 바로 그날입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어머니 웅동학원 이사장이 사는 부산 빌라입니다. 그동안 이곳 압수수색은 문이 잠겨져 있어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미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비롯해 30곳 이상 전방위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난달 27일입니다. 박 이사장이 집을 비운 상태에서 검찰이 열쇠고를 불러 문을 연 뒤 압수수색을 진행한 겁니다. 검찰은 정겸신 교수가 동양대 연구실에서 PC를 반출한 이후 동선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권자 직원에서 맡겨서 상경을 하라 하고요. 저는 그때 어머니 때문에 부산에 가 있었습니다. 조 장관의 어머니는 각종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한 한 달 전에 빌라를 떠났지만 이날만큼은 빌라에 돌아와 정 교수와 함께 지낸 걸로 보입니다. 압수수색하고 나서 그 뒤에 한 며칠 있던가 한 5일 있던가 밤에 매니라고 와가지고 자고 아침에 집에. 이후 두 사람은 언론에 나서지 않고 있고 정 교수는 SNS를 통해서만 해명글을 내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와 가족펀드 투자사 대표의 통화 녹취록이 어제 공개됐죠. 조국 가족펀드의 자금 흐름을 감추려고 입맞춤을 시도하고 죽은 사람과 가짜 차용증을 쓰자고 모의하는 정황까지 담겼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대표와 가족펀드 투자사 최모 대표는 돈의 흐름이 드러나면 조국 후보자가 낙마하고 이건 같이 죽는 케이스라고 우려합니다. 그러면서 아예 가짜 차용증을 만들자고 모의합니다. 조 대표는 7억 3천만 원을 그 사람, 죽은 사람 계약서를 써놓고 정리하자고 제안합니다. 최 대표가 자금 추적을 우려하자 조 대표는 7억 3천만 원을 수표로 인출했고 이서가 안 돼 있다. 통장에 한 번도 입금한 적이 없다며 안심시킵니다. 최 대표도 CCTV에도 다 나오겠지만 그건 추후고 계약서 쓰고 돈 넣고 청문회 때는 넘어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과 계약서 쓰기가 어려워지자 조 대표는 2차 전지업체든 코링크든 전혀 관계없는 사람 어떻게든 찾아 계약서를 쓰자고 했지만 최종적으로 말을 맞추진 못했습니다. 검찰은 조국 가족펀드의 돈 흐름과 조 후보자 가족이 사전에 투자처를 알았는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조국 가족펀드가 투자한 곳은 모두 문재인 정부가 미래 먹거리로 집중 육성하는 분야입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와 가족펀드 투자사 대표는 못해도 몇백억은 벌 수 있다며 조국 가족 돈을 이리저리 굴린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청문회를 앞두고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전전긍긍했습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스마트홈, 스마트 도로, 스마트 공장 등으로 구성되는 미래형 도시이고 신성장 동력의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조국 가족펀드가 투자한 곳은 스마트 가로 등과 2차 전지로 모두 문재인 정부가 미래 먹거리로 집중 육성하는 분야입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조국 장관 오촌 조카 조모 대표는 가로등 업체에서 가족펀드 돈을 빼 2차 전지 업체에 투자를 제안합니다. 10억을 빼 배터리 쪽으로 투자하고 얘가 잘 뜨면 매출은 못해도 몇백억이라고 권했고 실제 투자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청문회를 앞두고 자금 흐름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배터리 육성 정책과 맞물려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전부 이해 충돌 문제가 된다며 우려하는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가족펀드 투자사 최모 대표는 조선생이나 더 편하게 가는 게 내가 개발하고 싶었고 음극재 원재료 주는 조건으로 투자했다. 이렇게 가고 싶었던 거다라며 2차 전지 사업 등의 투자를 결정한 사람이 자신인 것처럼 하자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내 그걸 드립다 내밀면 조선생한테 더 깨지는 것 같다고 전전긍긍합니다. 듣고 있던 조 대표 역시 신성장 동력 뭐 해가지고 그러면 조씨 아저씨한테 더 힘들다며 다른 방안을 찾자고 합니다. 녹취록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조국 장관은 침묵으로 대응했습니다. 장관 낙마 우려에서 말 맞추려 한 녹취록 어제 공개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네, 청문회에선 조국 법무장관 딸의 출생신고도 논란이었었죠. 사실과 달랐던 출생신고를 아버지인 조국 장관이 했는지 아니면 할아버지가 했는지 다툼이 일었습니다. 네, 조국 장관은 서류 양식을 봐라. 당시로선 어쩔 수 없었다고 답했는데 이렇게 제시한 양식이 1991년 것이 아니라 요즘 것이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딸의 허위 출생신고가 논란이 되자 조국 장관은 선친이 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돌아가신 선친께서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아이 학교 빨리 보내려고 당시에 빨리 신고를 하셨답니다. 하지만 출생신고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는 가족관계 기본증명서에는 출생신고인이 조 장관으로 돼 있습니다.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지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생신고서 양식을 공개했습니다. 신고인과 제출인란이 따로 있어 신고인에는 부모 이름을, 제출인에는 대리신청인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조 장관 부친이 신고했지만 기본 증명서에는 조 장관이 신고인으로 기록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제시한 것은 현행 출생신고서로 조 장관 딸이 태어난 1991년 당시 출생신고서는 다릅니다. 1991년 출생신고서에는 제출인란이 없어 대리인도 신고인으로 적도록 돼 있습니다. 가족관계와 대리신고 사유도 기재해야 합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선친이 실제로 신고를 했다는 기존 설명을 되풀이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네,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법적 대응을 위해서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자, 이 변호인은 남편의 서울법대 동기이기도 하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동양대 교수들도 정 교수 엄호에 나섰습니다. 배우미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지 하루 만에 동양대 교수가 언론에 나섰습니다. 조 장관 딸에게 표창장을 권했다는 인물입니다. 권하는 거죠. 권하는 거지. 우리 교수들도 기특하고 이뻐서 뭐라도 좀 보상이라도 줬으면 좋겠는데. 자신도 조 장관 딸이 참여한 프로그램의 강사였다며 표창장 위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청구가 가가지고 거기 뭐 금고 열어서 꺼내서 내가 찍어서 어떻게 가져가요 그거를. 경비실에서 문 열어달라고 해가지고 교수가 뭐 그걸 위조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오늘은 동양대 교수협의회 회장인 장경욱 교양학부 교수가 나섰습니다. 조 장관 딸이 활동한 곳은 최성해 총장의 주장처럼 영어영재교육센터가 아니라 교양학부에서 진행한 인문학 프로그램이었다며 정경심 교수가 부당하게 비난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표창장 1년 번호 양식과 총장 직인 사용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인문학 프로그램이 국비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건 2012년 10월이지만 조 장관 딸이 표창장을 받은 시점은 한 달 전이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양대 진상조사단은 2012년 9월 전에도 해당 프로그램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이달 말 시작될 재판에 대비해 김종근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변호사는 조 장관과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네, 조국 장관 자녀에게 쏟아지는 의혹의 중심에는 서울대학교가 있습니다. 의혹 해명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촛불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정작 조사에 나서야 할 서울대 측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경력 의혹에서 장학금 특혜 논란까지. 서울대는 조국 장관 자녀와 관련해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딸이 다녔던 환경대학원은 압수수색까지 받았습니다. 서울대 학생들은 촛불을 벌써 3차례 들었습니다. 모든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그리고 지금은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하라. 진상규명 요구가 거세지지만 서울대는 여전히 손을 놓고 있습니다. 신청한 사람도 없고 추천자도 없다는데 조 장관 딸에게 주어진 장학금. 서울대 총동창회나 환경대학원 모두 입을 닫았습니다. 도저히 딸이 답변 드릴 거 없어요. 조 장관 딸과 아들의 인턴을 주관한 공익인권법센터와 법학전문대학원 역시 책임을 떠넘깁니다. 인턴 업무 자체가 다르고 그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진행하는 인턴은 법학연구소에서 물어보셔야 돼요. 연구소에다 센터가 있는데 센터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연구소는 잘 모른다고. 당시 고교생이었던 자녀에게 인턴 증명서 발급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센터장 한인석 교수는 수일째 모습을 감췄습니다. 여기 몇시간 못 봤어요. 아무런 못 봤지.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촛불을 들었지만 학교 측은 여전히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소연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여성 국회의원들이 릴레이 삭발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조국 반대 삭발을 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도 삭발 요청을 받았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굳은 표정으로 성명서를 낭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즉시 조국 장관을 해임하고 국민들께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조국과 그 일가를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약속하십시오. 조국 법무부 장관과 조 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규탄하며 삭발을 합니다. 박 의원의 삭발이 끝난 뒤 김숙향 서울 동작갑 당협위원장의 삭발도 이어졌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같은 당 의원들은 격려했습니다. 그 삭발의 의미를 우리가 당원 모두가, 의원들, 위원장 모두가 저부터 가슴에 새겨서 반드시 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현주 무소속 의원에 이어 조 장관 반대 삭발 시위를 이어간 건데 한국당 의원이 정부 여당에 대항하며 삭발식을 진행한 건 지난 5월 이후 4개월여 만입니다. 어제 서울도심에서 장외투쟁을 벌인 나경원 원내대표도 삭발 요청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 머리 다 삭발합시다. 사람들이 지금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오늘 삭발식에선 사회자가 조국을 외치자 참석자들이 엉겹결에 파이팅이라고 외쳤다가 조국! 급히 조국 물러가라로 구호를 바꾸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혜입니다. 네, 앞서 보셨듯이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조국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자고 제안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조팀 최주연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최 기자, 어제 이 자리에서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강대강 충돌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벌써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겁니까? 네, 이 현직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이 조국 장관 의혹을 수사하자. 결국에는 이런 조언 자체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장관의 강대강 구도가 반영된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 카드를 이용해서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카드를 견제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 본인은 몰랐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조 장관이 정말 몰랐다면 왜 법무부 검사들이 알아서 윤석열 총장을 수사에서 빼려고 한 겁니까? 앞서 리포트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검 고위 간부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김호수 차관은 검찰 출신 인사입니다. 윤 총장보다는 사법연수원 세기수 선배이고요. 또 이성윤 검찰국장은 윤 총장의 동기 검사로 이 검찰 인사와 예산 등을 총괄합니다. 네. 어제 설명드렸던 이종근 부단장의 경우에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법무부로 파견으로 온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검찰 내부에서는 이른바 조국 라인 검사를 활용해서 이 검찰 개혁, 나아가 이 수사 과정까지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국 라인이다. 그래도 검사들인데 검찰 내부의 동요가 굉장히 크겠어요. 네, 검찰 내부 반발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요, 이 장관 수사를 두고 특별수사팀을 구상한다는 것 자체가 이 법무부의 특권이자 권한 남용이라면서 수사 인력을 교체하려고 법무부가 꼼수를 쓰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검찰 무력화 분위기에 특수통인 윤 총장 아무래도 가장 자신 있는 방법으로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국정농단, 사법농단 등 사건을 함께 풀어나갔었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 부장검사와 현재 조국 장관 관련 의혹을 집중 수사하고 있고 또 진두지휘하고 있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와 특수부 검사들에게 이런 당부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수사는 그대로 간다라고 설명을 하면서도요, 이 조국 장관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충돌 국면은 한동안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이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사람으로 풀어봤지만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일각에서는 조 장관이 6년 전에 했었던 윤석열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의 항명 사건 때 남긴 트위터가 다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6년 전에 남긴 트위터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조 장관의 검찰 개혁에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법조팀 최주연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국 장관 딸의 의학 논문은 일저자 등재가 문제가 됐다가 결국 취소까지 됐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의 연구 요약본도 논란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물타기라면서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8월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국제학회 참가자들이 벽에 붙은 연구 요약본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 씨는 당시 고등학생임에도 서울대 연구팀의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시 연구는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가 지도했는데 김 군이 스펙 쌓기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나 원내대표는 아들이 직접 실험하고 작성한 연구 결과라고 반박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실험하고 저희 아이가 작성한 것입니다. 윤 교수 역시 김 씨가 약 1개월간 데이터 분석 등 연구를 수행했다며 자신 연구의 제1저자로 자격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씨의 소속을 서울대로 표기한 건 착오라고 해명했습니다. 고등학생이 서울대 실험실을 사용한 것이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선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아내분에게 부탁을 한 것이 그것이 특혜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읽혀지는 부분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 씨가 미국 예일대 진학 과정에서 이 경력을 사용했는지도 논란인데 나 원내대표는 아들의 고등학교 우등 성적표를 공개하며 실력대로 입학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사실과 달리 보도한 일부 언론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서울대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는 김 씨의 연구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철입니다. 미국 동부 해안에서 전도된 골든 레이오에서 마지막으로 구조된 생존자를 채널A가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동료들과 우린 죽지 않는다는 말을 되뇌며 극한의 공포를 견뎠다고 합니다. 조지아주 브런즈윅에서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환호를 받으며 마지막으로 구조된 남성 선원. 암흑 속에서 41시간을 버텨낸 뒤 마침내 무트로 나오자 고개를 젖혀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는 골든 레이오에 갇혀있는 동안 필사적으로 생존 신호를 보냈습니다. 사실 저희가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 밑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살아있다고 말을 못했으니까. 선체 내부가 65.5도까지 달아올랐고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지만 나머지 선원 3명과 함께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본능이죠. 어떻게든 여기에 우리가 있다는 걸 알려야 되니까 그냥 짚히는 대로 그냥 딱딱한 걸로 그냥 막 두들겼어요. 그리고 펜싱 박상영 선수를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그냥 그 말만 계속 했어요. 예전에 그 펜싱 선수 한 말 있잖아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지난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경기 도중 할 수 있다라고 되는 뒤 기적의 역전승을 만들었던 장면을 생각한 겁니다. 당시 그는 다른 선원 3명과는 달리 강화 유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도 여러 차례 시도 끝에 특수 장비를 이용해 유리벽을 깰 수 있었습니다. 그는 구조대가 건네준 물은 생명수였다며 최선을 다한 구조대의 노력에 물시오를 밝혔습니다. 저희는 갇혀서 그냥 가만히 밤샜지만 그 사람들은 자르고 길을 만들고 또 저희를 찾고 이러면서 밤을 샜거든요. 이게 너무나도 감사하죠. 조지아주 브런스윅에서 채널A 뉴스 김정아입니다. 천안의 아파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집안에 뉘어있는 냉장고가 발견됐는데 이 안에서 6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의 시신이 나왔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현관문에 경찰 통제선이 붙었고 바닥에는 물이 흥건합니다. 집안 살림살이는 모두 녹아내렸고 벽과 바닥, 천장이 새카맣게 탔습니다. 오늘 오전 5시 22분 충남 천안에 있는 아파트 5층에서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불은 40분 만에 꺼졌는데 주방 바닥에 뉘어있던 양문형 냉장고 양쪽 칸에서 62살 여성과 34살 남성이 각각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집에 살고 있던 어머니와 아들이었습니다. 코드는 빠져있는데 오픈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런 거 이제 어떤 의도로 갖고 했는지. 주변에는 냉장고 선반과 그릇이 놓여 있었고 인화 물질이 담긴 병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불이 난 이 집은 가스 밸브도 훼손돼 있었습니다. 시신에서는 흉기로 인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도 없고 문은 걸쇠까지 3중으로 잠긴 상태였습니다. 현관문 안쪽은 공기가 통하는 틈마다 청테이프가 붙었습니다. 숨진 두 사람은 10년 전부터 다른 가족과 왕래가 없었고 아버지로부터 매월 150만 원씩 받아 생활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주 싸우는 소리 같은 것도 나거든요. 경찰은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히고 유족과 주변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우리 정부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습니다. 필요한 조치였고 그렇지만 발표 형식은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미 결정이 된 데다가 내용도 다 알려진 제소를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발표하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김기용 기자입니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일본을 WTO에 제소했습니다. 정부는 9월 11일 오늘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수출 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할 예정입니다. 일본이 정치적 이유로 우리나라를 차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일 양국이 2개월 내에 합의하지 못하면 본격적으로 WTO가 나섭니다. 이번 제소에 대해 일부에서는 추석 연휴에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이 최대 화제거리가 되지 않도록 반일 여론을 확산하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예고된 사안인데다 새로운 내용도 없이 정부의 통상 최고 책임자가 나섰기 때문입니다. 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당초 실무자가 하려던 항로안전 관련 브리핑에 직접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 비판이 주된 내용이었는데 구체적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항로안전보다는 반일 정서만 앞세우려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기용입니다. 네, 우리 군은 어제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2발 쐈다고 발표했는데 북한의 사진을 보면 3발을 쏜 정황이 보입니다. 불발탄이 하나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최근 한미 간 정보 교류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우리 군이 잘못 파악한 것인지 앞으로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보도에 이동훈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초대형 방사포 발사 직후 발사대 뒤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사관을 보면 4개 가운데 1개만 막혀 있습니다. 발사관 앞부분 빨간 뚜껑도 1개만 남아 있습니다. 어제 2발을 쐈다는 군의 발표와 달리 실제로는 3발을 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북한이 3발을 쐈지만 실제 발사에 성공한 것은 한 2발 정도에 해당하지 않겠나, 그런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군은 북한 발사체의 고도와 속도도 함께 발표하는데
이번에는 비행거리만 언급했습니다. 좀 더 정밀하게 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말씀드린 재원은 비행거리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한미 간 정보교류에 이상 징후가 발생해 우리 군만의 탐지 결과가 미흡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발표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늘 들어가던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란 표현이 어제는 빠졌습니다. 한편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또 등장합니다. 김 위원장 책상에 놓인 콜라와 드론 조종기 아이패드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네, 북한이 가장 싫어한다는 인물 존 볼턴 안보보좌관이 백악관을 떠났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한수아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윗으로 경질한 볼턴 보좌관은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입니다. 하노이 회담 당시 북한의 비밀 핵시설 정보를 들이밀며 폐기를 압박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빈손으로 돌아간 북한은 이후 볼턴을 향해 인간 오작품, 안보 파괴자 등 원색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볼턴과 북한의 악연은 2001년 부시 행정부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He keeps hundreds of thousands of his people locked in prisons camps, with millions more mired in abject poverty. For many in North Korea, life is a hellish nightmare. 북한의 인권 유린과 정권 교체를 거침없이 말하는 그를 북한은 줄곧 눈의 가시로 여겼습니다. 때문에 북핵 관련 성과가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파인 그를 못마땅해 하기로 했습니다. He has strong views on things, but that's okay. I actually temper John, which is pretty amazing, isn't it? 지난 6월 판문점 방문 시에는 안보 핵심 참모인 그를 아예 몽골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자신이 그만둔 것이라며 때가 되면 할 말을 할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귀성이 시작된 오늘 고속열차 비정규직 승무원들이 임금 인상과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코레일은 대체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KTX와 SRT 승무원으로 구성된 코레일 관광개발 노조가 파업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직접 고용 쟁취하자! 쟁취하자! 승무원 600여 명이 오늘부터 16일까지 엿새 동안 1차 경고 파업에 돌입한 겁니다. 코레일 본사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지만 박봉에 시달린다며 본사 직접 고용과 임금 4.4%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일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0% 이상 차이 나는 임금과 차별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객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지방에 가야 되고 또 서울에 올라오시고 하니까 근데 명절 때 하는 거는 좀 피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자분이 있었는데 오늘 남자분이 뭐 특별한 영향이 있겠습니까? 다 같은 사람인데. 코레일 측은 승객이 급증하는 추석 연휴 객실 서비스에 불편이 없도록 승무원 경험이 있는 직원 700명을 대체 투입했습니다. 사측은 노조의 요구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상급기관 등과의 사회적 합의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로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고속도로 요금소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한국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농성 중이어서 직접 고용 갈등은 추석 기간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올해 급증한 A형 간염의 주요 원인이 조개젓으로 확인됐습니다. 당분간은 조개젓을 먹지 말라는 권고까지 나왔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재래시장은 장을 보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그런데 젓갈 상점 주인들은 울상입니다. 조개젓이 최근 발병하는 A형 간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입니다. 손해 많이 봐요. 소비자들이 안 사가면 다 우리가 감수해야죠. 이미 들여온 조개젓을 반품하거나 폐기하는 것도 골칫거리입니다. 최근 부산과 충청도에서 조개젓을 먹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A형 간염에 걸리면서 올해 전체 환자 수는 1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A형 간염이 집단 발병한 26건을 역학조사한 결과 80%가 넘는 21건이 조개젓 때문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된 10개 제품 중 9개는 중국산이었습니다. 결국 질병관리본부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당분간 조개젓을 먹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중국산뿐만 아니라 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섭취를 중단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판 중인 조개젓을 오는 27일까지 전수조사해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된 조개젓의 판매를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짐바브웨의 독재자 무가베가 95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명품광으로 소문난 아내의 운명도 위태롭게 됐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지난 1996년 41살 연하인 자신의 비서와 결혼했던 짐바브웨의 독재자 무가베. 결혼 후 무가베 부부는 국제사회에서 탐욕의 상징이 됐습니다. 해마다 수십억 원을 들여 초호화 생일 파티를 즐기는 것은 물론 욕실 25개가 딸린 300억짜리 저택의 소유자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아내 그레이스는 명품 쇼핑을 좋아해 구찌 영부인이란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Shopping all the time on your travel. Imagine. Extravagance. Exactly. And how is it possible for one to spend $1 million in an hour? 이들 부부가 집권한 20년간 나라 경제는 파탄났습니다. 짐바브웨는 세계 156위의 채빈국으로 전락했고 실업률은 95%까지 올랐습니다. ipapa ndikwanise kuzidziwa kuti richaenderera mberi here kana kuti richamira asi chandotarisira ndechekuti rinofanira kuenda mberi. 2년 전 무가베 부부는 군부 쿠데타로 쫓겨나 싱가포르로 망명을 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6일 95세인 무가베는 노환으로 숨졌습니다. 외신들은 남겨진 그의 아내 그레이스가 본국으로 소환돼 혹독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지난주 끝난 세계 청소년 야구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날쌘돌이 김지찬 선수. 163cm의 키로 그라운드를 호령한 작은 거인과 삼성이 공식 계약을 했습니다. 김유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상대의 혼을 빼놓는 야구 센스입니다. 절묘한 번트로 흔들고 틈이 보이면 여지없이 볼을 훔치고 또 훔칩니다. 공수주 3관왕을 휩쓸며 올스타에도 뽑혔습니다. 세계 청소년 대회는 작은 거인을 위한 무대였습니다. 별성푸른 떡잎은 삼성이 낙점했습니다. 오늘 공식 계약을 맺어 김지찬은 내년부터 프로 무대를 호령합니다. 김지찬의 키는 163cm입니다. 기아 김선빈이 165, 메이저리그 휴스턴의 호세 알투베는 168cm. 세계 프로야구 최단신의 수식어는 이제 김지찬의 몫입니다. 불리한 신체 조건이었던 만큼 김지찬은 남들보다 한 발 더 악착같이 뛰었습니다. 작다 보니까 번트 같은 것도 연습 많이 했고 장점을 살리기 위한 그런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따라 재미로 시작한 계기가 지금의 자신을 이끌었다는 김지찬. 유일한 걱정이라면 체력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 한 시즌을 버틸 힘을 키우고 다른 선배들처럼 화끈한 홈런의 주인공도 되고 싶습니다. 주눅들지 않고 할 수 있는 거 다 보여주고 오랜 선수 생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화이팅!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는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 우선 연휴 첫날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고 토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 일요일에는 영동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경남과 전북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는데 전북과 경남에는 최고 60mm, 전남과 경북 남부 지역, 경기 서해안과 충남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많은 곳에서 짙은 안개가 낄 텐데요.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시정이 무척 짧겠고 또 비까지 더해져 도로가 미끄럽습니다.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내일부터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고요. 여객선 이용객들은 미리 운항 여부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모레는 전국이 맑겠고 구름 사이로 밝은 보름달 감상하기 좋겠습니다. 풍성하고 따뜻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현주 의원에 이어서 오늘 박인숙 의원이 삭발했습니다. 이런 보수 정치인들의 삭발은 지지율이 묶여버린 자유한국당을 바꿀 수 있을까요? 황교안 대표는 삭발 현장에서 폭정을 끝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뭔가가 빠졌습니다. 비판은 있지만 무엇으로 채우겠다는 게 안 보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하면 경제와 외교안보가 정상 궤도로 돌아오겠구나. 삭발의 결계는 보여주었다지만 오늘의 보수 정치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고 있는지 묻게 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